자, 이제 용의물권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상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 의미를 보시면 자, 시간적 1, 2, 3 써 있죠?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지상권 취득하면 을은 갑각이 하겠는데 세 번째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대항력이 뭐죠? 을은 갑감해진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30년이라면 3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 병은 내 것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가 인도청구 못한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을은 안 쫓겨나는 거죠. 대항력 있으면 소유자 밖에도 안 쫓겨난다. 이게 대항력 의미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상권 내용 옳은 겁니까? 1번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 기타 공점의 멸시라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새롭게 지으면 되죠. 여전히 존속합니다. 2번 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지상권만 따로따로 먼저 양수할 수 있다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상권 존속기간은 영구 약정 무효 가능하죠. 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아까 병, 을 지상권이 있는 양수한 자 병은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았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5번 지상권자 지로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으로 현존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조건이 인정되지 않죠. 지로 연체가 아니라 기간 만료일 때만 인정됩니다. 정답은 4번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이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자 287조에서 몇 년입니까? 2년 이상 연체할 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갑부동산의 두 번째 지상권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1년 연체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근데 양수인 병에게 또 1년 연체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양도가 여기 4번. 그럼 연체가 양도 전후에 있죠. 이렇게 양도 4번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다 표현합니다. 밑에 병이 이거 합산해서 2년이 되니까 2년을 합산해서 이거 소멸했다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죠. 양수인 병, 나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제도죠. 자, 지상권 판례입장과 다른 거네요. 기억해서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됐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함이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합산할 수 없다 그랬죠. 양수인 자신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니은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된 경우에 그럼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귿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해서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끼리는 등기 안 해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등기하려면 대항하려면 유상이라고 등기해야 됩니다. 기억만 틀려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지상권에게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나대지라서 을은행이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저당권 담보물이 나대지인데 누가 여기 건물 지으면 나대지 담보까지 하락하니까 건물 못 짓게 은행에서 지상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이 토지 사용할 생각 없죠? 누가 사용 못하게 잡아둔 거라 보통 무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저당권, 목적물리에 설정한 거라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담보지상권. 근데 여기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필요 소멸하죠. 그럼 이건 저당권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해서 결국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 다시 갑소유 토지 나대지에 은행이 10억을 대출해주고 저당권과
무상 담보 지상권 취득했죠. 근데 누가 지상권자 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 짓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을은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 지상권으로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으로서 토지를 점유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을 근거로는 못합니다. 이 어차피 무상이라 임요이익이 애초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돈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대신 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을 근거로 무상이라 돈 달할 수 없다. 그 다음 담보지상권은 용익물권입니다. 담보를 위한 거지만 성질이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라 피담보 채무를 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가 얼마니? 라고 소송을 구한 건 부적법하다. 이거 얼마냐고 물어본 건 부적법합니다. 애초에 피담보 채무가 없거든요. 이게 담보지상권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되는 등 그 목적물 담보 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이 장황한 걸 한마디로 담보지상권. 이제 틀린 겁니까? 기억. 근저당권에 피담보지권이 소멸하면 그럼 저당권이 일단 소멸하죠? 그럼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니은 제3자가 목적 토지에 건물을 신청한 경우 다음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 토지 사용 수익을 논의를 한 다음 지상권이죠?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무상의로 했으니까 없다. 디귿 제3자가 목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상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건물 철거 청구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디귿은 맞았고 여기처럼 손해배상에 부당이득 못한다. 릴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 채무가 없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묘기지권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판례 설명 잘못된 겁니까? 1번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또 그렇습니다. 약정에 따릅니다. 5년 후에 묘를 이장한다. 그 약정에 따라요. 약정에 따르고 다음 약정이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분묘소와 봉사가 봉제사입니다. 제사.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권은 다 존속 동안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계속 몇십 년간 존속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2번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에게 그럼 분묘 기지권자는 타주예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사 추정되지 않고 타주입니다. 3번 부부 등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권이 미치는 범위 내죠.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 안 돼요. 안 된다. 분묘를 설치하거나 쌍분도 안 됩니다. 새로 설치한 건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두 번 나와요. 단분도 안 되고 쌍분도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 얻지 않는 한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4번이 판례가 바뀌었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종래 판례는 무상으로서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료 지급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지료 지급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5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랄지라도 기존 범위 외에 새로운 범위에 설치 안 돼요. 안 된다. 규칙이 두 번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장도 못해요. 귀신이 멀리서 있다가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장하면 안 된다.
토지 소유자 승낙 얻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이 판례 주의하세요. 이제 지급해야 된다.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4월 말에 변경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정인 상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정인 상권을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공부하면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제 방식대로 지금 하겠습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366조는 저당물 경매가 나온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합니다.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에만 저당권자가 나옵니다. 그럼 A가 채권자, 저당권자죠.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두 토지 위치 면적이 똑같아요. 차이점은 이건 나대지고 이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A라면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 많이 빌려줄 것이고 여긴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없죠. 돈 안 빌려줍니다. 빌려줘도 아주 적게 빌려줘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윗그림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저당 목적물이 토지죠. 저당 목적물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갑건물 있죠. 그럼 법정인상권 인정될 것인가? 법정인상권이 인정되면 건물 철거를 막아주는 거죠. 법에서 토지 사용권이 생기는 거라 건물 철거를 막아주는데 만약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갑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다면 우리 경락가를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A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A가 충분히 채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철거 안 되도록 법에서 도와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당 설정할 당시에 이 건물이 건축 중이다. 그럼 A는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언젠가 건물 지어질 거니까 당연히 적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건축 중이더라도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나 무가다. 그럼 건물이 다 완성됐잖아요.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이 세 경우도 다 법정이상권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아랫그림. 아랫그림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주는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A가 저당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락받아요. 지상에 갑건물 있죠. 우리 철거 청구하면 법정이상권 법으로 도와줄 것인가? 만약에 자 법정이상권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건물이 철거를 막아주는 거죠.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해야 됩니다. 근데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럼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A는 채권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돼야 돼요. 법에서 안 도와줘야 돼요. 그래 이 건물이 철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있어서 그래야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A가 충분히 채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에서 안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럼 자 봅니다. 이제 이해하셨으면 공식 만들어요. 자, 보세요. 이 저당권 설정 당시 당연히 동일인 소유가 전제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있죠. 그럼 무조건 끝에 있다 하면 돼요. 다음 여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설정 후에 건물이 나왔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끝까지 없다 하고 달려가면 돼요. 1초 만에 끝납니다. 다시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중간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있다.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나대지죠. 없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없다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공식 만들면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예요.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돼요. 그래서 공식으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끝나는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신축 나오면 이때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와도 인정돼요. 반드시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까지 나와야만 인정 안 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 나대지란 말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대지에 나만 나와도 무조건 X 달려가면 돼요.
이 건물이 있을 때만 예외가 따가랍니다. 이 세 줄로 모든 판례를 다 풉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딱 하나 주의. 공동주당 설정되고 신축 이때만 주의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봐볼게요. 자, 세 번째.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없다고 그대로 결론 끝났어요. 1초 만에. 이제 갑이 다시 건물 지었는데, 자, 이 건물 지을 때 근저당권자가 동의해 줬어요.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는데 갑 건물 있죠. 법정기사무 인정됩니까? 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 줬네요. 그럼 인정됩니까? 안 된다고 이미 써놨어요. 안 됩니다. 동의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었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니까 실수로 이게 틀린 겁니다. 1초 만에 답을 딱 찾으면 돼요. 그 다음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그럼 법정상으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저당권 들어오겠죠. 이미 건물 있잖아요. 그럼 있다고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토지에 저당 설정했죠. 그럼 있잖아요. 있다. 설정사실 건물이 있으니까 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단독저당이에요. 토지 건물 공동저당 아니죠. 공동저당 아니니까 설정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있다고 1초 만에 보면 돼요. 이건 공동저당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로 건물이 멸실이 철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아요. 그래서 다시 갑이 신축했다. 신축. 근데 이건 공동저당은 신축이 아니에요. 근데 A가 돈을 받아 갑이 돈을 받아서 A가 돈을 받아서 갑토지가 경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리 경락받아서 갑 건물 있죠. 그럼 법정상으로 인정돼안돼요? 이미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고 공동저당 아니니까 인정된다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라 쉽게 없어져서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도 인정된대. 항상 저당권자를 보여야 되니까 저당권자가 저당 설정할 때는 목조 건물이라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중에 15년짜리 예상했습니다. 그럼 목조 건물 그대로 구건물 기준으로 15년짜리가 인정됩니다. 아무튼 인정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잡으세요. 건물이 철거되는데 갑이 신축한 게 아니라 제3자 병이 신축해서 현재 병 건물이 있다. 그럼 법정상으로 인정돼 안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여기서 끝났어요. 설정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된다고 달려가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제가 다 해왔어요. 항상 1초 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으니까 없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다고 달려가면 돼요. 있다고.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이 나왔네요. 이제 그럼 철거되고 신축까지 봐야 돼요. 근데 건물이 멸실 철거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 건물 저당권은 없어지고 토지 저당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건물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아서 갑 건물이 있어요. 이때 법정상 이때만 인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저당권자가 돈 빌릴 때 토지 건물 두 군데를 저당 잡아서 나중에 돈 못 받으면 토지 건물 두 개에서 배당받을 계산하에 돈 빌려주는데 어떤 사유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목적물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었죠.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면 한 개 남은 저당 목적물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그럼 토지 가치 올리는 건 건물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대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토지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높이 서서 그나마 이자가 손해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저당 후 신축남이 때문에 인정 안 된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판례후 할 경우 법정이상으로 성립하는 겁니까? 자, 기억 잘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그리고 그 이외에 건물이 건축. 그럼 건물 건축이 나중이죠. 그럼 이 토지는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네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없죠. 그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X.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나대지니까 X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 아예 건물 없는 토지 나대지의 초당 설정했죠. X. 디귿 토지 초당을 설정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있었네요.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다. 그럼 인정된다. 설정 다시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립하는 건 디귿밖에 없습니다. 1초 만에 찾아요. 설정 다시 건물 있는가 없는가만. 그리고 동일인까지 확인하면 더 좋죠. 자, 2번 판리할 때 법제가 성립되는 것을 모두 고르거든요. 자, 기억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이제 공동 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오는가? 설정된 후 그거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축조가 신축이죠? 그럼 안 된다. 니은 주의하세요.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있는가 봐야 돼요. 설정된 건물 그대로 존속하네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올 수 없죠? 그럼 인정된다. 디귿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그 저당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서 건축 중 그럼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 안 읽고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366조 법제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법정위 상공이 성립했네요. 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신축돼도 여전히 인정되는 거죠. 니은 법정위 상공은 저당은 설정 당시 건물과 그 후 재건축 인정돼요. 신축된 건물 인정됩니다.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성립하지만 법정위 상공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신건물 들렸죠. 악작 목조 건물, 구 건물 기준으로 한다. 디귿 366조 법정위 상공은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하지 않죠. 이건 저당물 경매, 의무 경매에 나옵니다. 저당물 경매. 강제 경매는 나중에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위 상공 문제입니다. 디귿 맞았어요. 자, 리을. 자, 리을은 법정위 상공은 366조입니까? 관습상 법정위 상공입니까? 366 써놨죠? 이거 없더라도 보세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것은 366조입니다. 다시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물 경매가 나와서 이것은 366조예요. 그럼 물권법이라 강행규정, 물권법 강행규정이라 거기 입에된 약정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리을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서 법정위 상공 폐지하는 저당 설정 당사사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강행법 위반 무효. 그래서 저당에 동그라미 치시고 법정위 상공 동그라미 치시고 두 개 묶어서 이게 저당권이라 366조구나. 관법지는 관습법상 법정위 상공은 임의 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인데 여기 무효가 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관습법상 법정위 상공 제가 줄여서 관법지라 합니다. 이 관법지는 일단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근데 관법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 규정이라 관법지 폐지 특약 가능하거든요. 그 특약 없어야 성립해요. 왜 그래요? 이 특약 유효니까. 이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없어야 성립하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이란 이제 법이 없는 사유. 그래서 매매, 증여, 공매 등등 그리고 강제경매도 해당해요. 아까 366조는 저당권이 있는 의무경매고 강제경매는 법이 없어서 이 관법지에 속합니다. 등등인데 근데 두 개 외워요. 환지나 환면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자. 이것까지 발생하면 환장이에요. 환장. 그래서 환지 환매 안 된다. 나머지 사유로 소유자 바뀔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이제 법정위 상공 설명 판례입장과 다른 겁니까? 자, 기억해서 건물을 위한 법정위 상공이 성립한 경우 그럼 공부했어요. 법정 성립할 때 등기 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동원을 줘요. 경매.
경매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 또는 당연히 취득한다. 니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의 양도는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들렸죠. 양도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 등록십니다.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토지가 넘어간 거죠. 그럼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리을 묶으셔가지고 이거 구분 소유 공유입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구분 소유는 정확히 소유권 다릅니다. 자, 리을 갑과 을이 일필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잘 보세요. 자,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을이 자기 목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로 그럼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지었죠. 그럼 동일인 소유네요. 동일인 소유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 을 지분만 갑이 경락 취득한 경우 을은 관법지 취득한다. 왜 그래요? 동일인 소유인적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었으니까. 미인과 비교 구분 소유 공유관계에서 가로칩니다. 가로 자신 구분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로 그럼 여기 초에 동일인 소유 아니니까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 데서 맞았어요. 여기는 아까 가르친 게 을이 자기 목대지에 자기 건물 지었죠. 나중에 소유자 바뀌면 인정된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기억력을 유리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강제경매도 관법지 문제인데 이 강제경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자, 그럼 강제경매는 보통 이럴 때 하는 거죠. 네, 갑과 을이 친척 형제간에 형이 동생한테 3억을 빌려주고 뭐 형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저당권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그냥 돈만 빌려줬죠. 근데 동생이 돈을 몇 년간 안 갚습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필요 없죠? 경매에서 빨리 돈 받아야겠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걸 경매 청구하려면 저당권이 없으니까 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여금 반환 소송하면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가만히 있나요? 이거 빼 돌려버립니다. 빼 돌려버리면 을이 승소 판결 받더라도 이거 뺏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할 때는 먼저 채무자 재산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소유자가 빼 돌릴까봐 몰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압류에 두고 소장을 보내요. 그럼 소장이 날라오면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가압류 잡혀 있는 거죠. 못 빼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걸 집행권으로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게 강제입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가압류,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압류 또는 그냥 본압류, 압류 그래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보통 이런 절차를 하는 게 강제임입니다. 그럼 이제 강제임의 과문집 볼 텐데, 자 보세요. 제가 어렵다 했는데 사실은 쉽습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자,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여기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디에 법정지상권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디에 법정지상권 생겨요? 1번입니다. 이 건물이 있잖아요. 끝까지 건물이 있게 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는 나대지죠. 그럼 끝까지 나대지로 가니까 법에서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건물 있잖아요. 1초 만에 답이 나와 있죠? 끝까지 건물 있는 겁니다. 있게 법에서 도와줘요. 근데 여기는 나대지죠. 그럼 법에서 끝까지 안 도와줘요. 나대지로 가도록.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이제 원리를 알면 엄청 어려운데 정답은 아주 쉬워요. 이거. 1초 만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또는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가 나온다.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또는 가압류나 압류가 나온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여기는 적게 빌려주고 나대지 많이 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가 이 갑소유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요.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경매한 의무경매예요.
이자들이 경매한 게 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으면 이 건물 있죠. 그럼 법정상권 인정될 것인가? 인정됩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도 이 돈으로 충분히 채권 회사하기 때문에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어서 법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짓네요. 근데 또 토지가 강제 경매가 나왔다.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한 건 아닙니다. 이자들이 경매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경락받을 때 여기 법정상 인정될 것인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을이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렇게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경매는 항상 말소기준 원리, 경매는 항상 최선순위 말소기준 원리로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에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다. 이 셋 중에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제일 빠르게 말소기준 원리라 셋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그들 중에 그나마 돈 제일 많이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인정돼요. 여기는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나요?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고 그 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셋 중에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였죠. 건물 없었죠. 그럼 끝까지 나대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안 도와준다. 그래서 처음 상태 건물 있죠? 있게 도와준다. 처음에 건물 없었죠? 없도록 안 도와준다.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빠른 걸 보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문제 엄청 길어요. 자, 법정상권 설명제 판례와 다른 거네요. 1번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자 원인무효 동그라미. 그럼 무효는 법에서 안 도와줘요.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 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달린 경우에 이때는 관법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법지 무효까지 보호 안 해줍니다. 자, 2, 3, 4 세 개를 묶고서 2, 3, 4. 자, 2, 3, 4 관습상 법정상원이 성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자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가 제일 빠르네요.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1차가 진행된 경우에 애초 가로쳐 보세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때의 가로 그때를 기준 맞았다. 가압류가 제일 빨랐으니까. 3번 관습상 법정상원이 성립한 문제에 있어서 강제기밀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물 소유권이 강제기밀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다음 가로칩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가로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닌다. 맞습니다.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로 이게 맞았어요.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2번에는 가압류가 있었죠. 가압류가 제일 빠르니까 제일 빠를 때를 기준. 3번은 가압류 없죠. 3번은 그냥 바로 압류한 거예요. 가압류 꼭 할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압류했어요. 가압류가 모이니까 강제경매로 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제일 빨라요. 압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압류를 발생할 때 맞았고 앞에 가로친 매각되고 완납시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틀려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강제경매라 압류력 발생할 때입니다. 자, 4번 관습상 법정상원이 성립한 문제에 있어서 강제금이라는 압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이죠. 이전에 그럼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셋 다 있는데 셋 중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금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인 여부는 자, 잘 보세요.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요. 저당권이 제일 빠르니까 설정 이후 시점 틀렸죠. 설정 당시에요. 설정 이후란 가압류, 압류를 말합니다. 설정 당시에요. 저당권이 제일 빨랐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있다. 보세요. 그럼 여기 담보 가등기입니까? 담보 가등기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나왔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러면 없다. 성립한다고 없다. 맞아요. 설정 당시 건물 없으니까 없다로 가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에서 2, 3, 4 아주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유를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5점 도구까지 쭉 강의하고 있어요. 다음에 하루 더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 날 잡아서 오늘 하루 거 쭉 공부하는 겁니다. 조금씩 보면 지루하니까 하루에 그냥 싹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오늘 공유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공유와 관법지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쉬우니까 하는 겁니다. 자, 공유와 관법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공유 관계일 때 토지가 공유예요. 관법지 발생하는 거는 자, 갑을병이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죠, 토지를. 근데 지상에 갑건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갑과 동일인 소유죠. 근데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그럼 그 공유물 토지에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생겨보세요. 그럼 공유자에게 유리합니까? 엄청 불리하죠. 그러면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 건 여기 지분 처분입니까? 이 넷 중에 어디예요? 여기 넷 중에 어디예요? 공유물에 지상권 물권이죠. 엄청난 처분행위죠. 우리 땅 30년 사용 못 하잖아요. 엄청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전원동이 있을 때만. 자, 따라서 자 보세요. 여기서 갑이 지분만 팔았다. 지분만 전매했대요.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원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이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건법지. 그 다음 갑이 건물 지을 때 을동의를 얻었거든요. 을동의. 그럼 갑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서 과반수 동의 없고 건물 지었대요. 그럼 전원동의 얻었나요? 전원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 갑을병이 공유 토지를 분할해요. 공유 토지를 분할. 공유 토지 분할. 그럼 공유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죠. 전원이 참여해서 동의했단 말이죠. 전원 참여했으니까 전원 동의했죠. 이때만 생긴다. 그래서 이 말만 찾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공유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법정상훈 내용 중 판례 윗장과 같은 거네요. 자, 기억 토지 공유 보여요? 토지 공유. 공유자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일하십니다. 지분 과반수 동의 동그라미. 전원동이 아니라 제일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고. 니은도 공유 토지, 토지 공유죠. 토지 공유. 공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1인이 토지자 지분만 전매 동그라미. 지분만 전매. 전원동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 디귿 공유지상, 공유지, 공유토지, 토지죠? 공유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을 경우 위자 동일하십니다. 공유지 분할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전원동 여덟죠. 이때만 제일 끝에 취득한다 해서 맞았다. 다음 환지 환매 X. 환지나 환매 X 맞았어요. 니은만 틀려서 정답이 기억되는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상은 틀린 거죠. 이런 거 1번은 유상 많이 나왔죠.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할 땐 등기해야 된다. 니은 나대지 환매. 환매에 나오면 환지 환매. 제일 끝에 취득하지 못한 X. 3번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가로칩니다.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가로. 건물을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법정 이상구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는 관법지 포기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될 필요 없다. 4번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이 매매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다르되었고 그 당사자가 가로칩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가로.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배제특 계약하는 거죠. 이런 게 그냥 배제특 하는 겁니다. 관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어요. 5번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아직 토지 매수인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일단 매도인 승낙받아 건물을 신축, 건물 누가 신축해서요? 건물 누가 신축해서요? 토지 매수인. 건물은 매수인 거, 토지는 아직 매도인 거 등기 안 했으니까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매매계획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 관법지 취득한다 틀렸죠? 취득할 수 없다. 동일인 소유지가 없어요. 자, 이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돈 안 주니까 이전 등기 못했단 말이죠. 돈 안 주니까. 근데 일단 을이 건물 줬거든요. 그런데 을이 끝까지 돈 안 줍니다. 끝까지 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하고 을에게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법정이상은 취득했대요. 그럼 법정이상은 성립합니까? 법정이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토지는 을 소유인 적 없죠. 토지는 쭉 갑소유, 건물은 을 소유, 동일인 소유인 적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안 했어요? 돈 안 주니까. 근데 매도인이 고맙네요. 승낙받아서 일단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는데 토지 매매가 해지된 경우에 동일인 소유인지가 없었으니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의물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루 더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강의 올라가기 전에 하루 만에 오늘 거 싹 정리하는 겁니다.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쿨하게 딱 하세요. 땀박하게 해줬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